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어떤 식품에 7%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7%의 수분 중에 80%를 제거했대요. 자, 그러면 원래 7% 있는데 여기에서 80% 제거했대요. 그러면 몇 프로 제거한 거지? 곱해주면 되겠죠? 수분을 56%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럼 킬로그램당 채권된 수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되겠죠? 0.56kg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과일 블렌칭. 블렌칭은 뭐예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넣었다 빼주는 거. 왜 하는 거죠? 박피를 용이하게 하는 거고 조직이 유연해지죠. 또 그 안에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향미 성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거 아니고 향미 성분은 날아갈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GMO에 대한 설명입니다. GMO는 뭐예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시킨 작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작물 뭐 있어요? 콩, 옥수수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죠? GMO는 꼭 식품만 있는 거 아니고 가축 사료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GMO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알려줘야겠죠? 혼입률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 변형한 식품 안에 있는 유전자는 체내에서 분해되죠. 뭐에 의해서 분해되겠어요? DNA, RNA 이런 거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해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동결정이 마이너스 1.6도씨래요. 최종 품온, 최종 식품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래요. 동결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결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최종 식품의 온도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나눠줘야 되죠. 마이너스 1.6도씨 빼기 마이너스 20도씨. 자, 이렇게 차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마이너스는 영하를 의미하는 거니까 제거해 줄게요.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20분의 요거 빼주면 뭐예요? 18.4죠. 곱하기 100%를 해주면 동결률이 나옵니다. 자, 동결률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9.9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에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단백질이랑 당이 있을 때, 가열했을 때 생기는 갈변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갈변 현상은 여러 가지 인자에 따라서 억제될 수도 있고요. 더 촉진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가 있죠. 온도는 낮을수록 갈변 현상이 줄어듭니다. 억제가 돼요. 온도가 높으면 갈변이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실온에서는 산소가 없을 때는 갈변이 억제되고 산소가 있으면 갈변이 촉진됩니다. 또 어떠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pH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pH는 3 이하에서 갈변 속도가 느립니다. 맞는 설명. 산성 조건에서 산성식품에서 갈변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수분 함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건조된 상태의 식품에서는 갈변 현상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육탄당, 당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갈변은 오탄당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육탄당, 그리고 설탕은 뭐예요? 비환원당에서 갈변이 억제됩니다. 과당은 환원당이에요? 비환원당이에요? 과당은 환원당이죠. 반응이 억제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 과당이 아니고 설탕이면 반응이 억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 살균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균할 수 있어요. AT,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처리할 수도 있고요. HTST, 보다 높은 온도에서 짧게 처리할 수 있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아주 짧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예요? 고온 순간살균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가루 반죽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파리노그래프는 뭐 측정하는 거예요? 밀가루에 있어서 점탄성 측정하는 거죠. 탄력성, 안정성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점탄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어요? 강력분인지 박력분인지 알 수 있는 게 파리노그래프였고 3번에 나와 있는 아밀로그래프는 많이 나왔던 거죠. 밀가루가 호화될 때 점도를 측정하는 기기였고 익스텐조그래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익스텐조는 뭐예요? 신장성 측정하는 거죠.
정답은 1번 파리노그래프가 점탄석을 측정해서 밀가루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소세지 제조에 사일런트 커터 또는 이머지 파이어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일런트 커터는 뭐예요? 소세지를 만들 때 유화를 시키고 혼합을 시키는 기기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혼합 맞죠? 그리고 잘라주기 때문에 세 절 맞습니다. 이 기기는 뭔가요? 이 기기는 어떤 식품을 이겨놓는다. 이거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반죽을 만들듯이 치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어떤 반죽 만들 때 막 치대죠. 이걸 이기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일런트 커트나 이머지 파이어를 이용해서 혼합해주고 세절해주고 이겨주는 이유가 뭐죠? 단백질하고 당하고 지방, 당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방하고 물을 넣고 뭘 시키는 거예요? 유화를 시키는 거겠죠. 따라서 이멀전, 파괴하는 거 아니고 이멀전을 만들어주는 거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어패류의 가공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가공품을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 건조시킨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소건품은 그대로, 원료 그대로 건조한 거, 오징어 맞습니다. 자건품은 뭐예요? 건조한 제품인데 삶아서 건조하는 거, 멸치 맞고요. 동건품은 동결, 얼렸다가 융해,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건조하는 거, 한천 맞습니다. 자, 염건품은 말 그대로 소금에 절인 거 맞아요. 근데 왜 틀린가요? 뒤에 일본의 가다랭이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츠오부시죠? 가츠오부시는 소금에 절여서 건조한 게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용유지를 그대로 또는 소량의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가공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식용유지를 가지고 만든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쇼트닝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쇼트닝이 유지를 가지고 그대로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고체상으로 만들어준 걸 일반적으로 쇼트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라면의 제조 공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라면은 전분을 호화시켜야 되죠. 알파화 호화시키기 위해서 증기를 넣고 찌고요. 그리고 튀기죠. 이걸 유탕면이라고 부르죠. 자, 라면은 유탕면, 기본적으로 유탕면이기 때문에 맞고 또 면을 충분히 냉각하지 않으면 산패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반죽을 만들 때 밀가루의 50%에 해당되는 물에 넣어서 수분 함량 20% 조절한다. 20% 너무 낮죠. 몇 프로로 조절해요? 약 30에서 35% 사이로 조절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난황에서 분리한 레시틴을 식품 가공에 어디에 이용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황, 계란 노른자, 레시틴 어디에 이용했어요? 마요네즈 만들 때. 자, 어떠한 성질 덕분에 마요네즈 만들 때 레시틴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유화시키는 성질이었죠. 정답은 유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탈지 분유 지방을 제외한 분류 아니죠. 분유겠죠. 분유의 제조 공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방을 빼줘야겠죠. 1번 탈지를 해줘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건조를 시켜야 될 겁니다. 건조시키고 나서 뭘 해요? 밀봉해서 제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탈지한 다음에 농축을 먼저 하냐 가열을 먼저 하냐 이게 헷갈릴 텐데 먼저 가열을 해줍니다. 이 가열을 예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예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축해주고 균질, 건조, 밀봉, 제품화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두단백질. 대두단백질은 뭐예요? 콩단백질이죠. 콩단백질의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콩단백질은 주로 친수성 단백질, 뭐가 있어요? 글루불린에 속하는 글리시닌이 주요 성분 맞습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나 류신은 함량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메사이오닌, 트립토판, 뭐 가지고 있는 애? 황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함유가 부족합니다.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콩을 삶아 먹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트립신 저해제가 있죠. 트립신의 소화작용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생콩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콩을 삶아 먹으면 저해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4번에 나와 있는 헤마글루티닌은 적혈구 응고를 방해하는 거 아니고요. 적혈구를 응고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자, 콩에는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될 수 있는데 이건 적혈구를
응집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냉동식품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냉동 속도보다 해동 속도가 빠르다. 딱 봐도 아니죠. 이거를 많이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은데 여러분 어떤 식품을 냉동시킬 때와 해동시킬 때 생각해 볼게요. 해동시킬 때 속도가 빠른가요? 아니죠. 해동시킬 때 한참 걸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정답은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현미를 백미로 조정한대요. 자, 현미는 벼에서 조금 깎은 거, 뭐를 제거한 거예요? 현미는 벼에서 왕겨층을 제거한 거죠. 그럼 현미에는 왕겨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왕겨는 이미 벼에서 현미를 만들 때 제거해 준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도사를 해체한 지육을 냉각시킨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해설해드렸지만 어때요? 4번에 나와 있는 설명, 이거 어떤 설명이에요? 고기 표면에서 깊이가 20cm 일 때 마이너스 20도씨를 유지한대요. 이게 지육에 대한 냉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에 대한 온도 조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 조건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 해설에도 했기 때문에 앞 1, 2, 3번에 대한 해설이 궁금하면 앞선 해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일반적으로 CA 저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CA 저장은 뭐예요? Controlled Atmosphere, 주변 대기 조성을 바꿔준 저장에 대한 저장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과일을 뭘 할 수 있어요? 사과도 할 수 있고 배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변질이 쉽게 되기 때문에. 가장 부적합한 과실은 뭐예요? 2번 레몬. 왜? 변질이 잘 되지 않죠. 변질이 왜 잘 되지 않아요? 산성이기 때문에 변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굳이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에 저장할 이유가 없죠. 부적합한 과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토마토의 솔리드팩 가공 시 칼슘염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자, 토마토를 가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토마토의 과육이 붕괴될 수 있죠. 자, 과실의 과육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칼슘염을 첨가하면 어떤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가열에 의한 과육 붕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칼슘염이 서로 가교 결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유지의 경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지의 경화는 뭐였죠? 불포화된 거를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로 만들어주면서 유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유지의 경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거 맞죠? 쇼트닝 마가린 가공 맞습니다. 특히 튀김 같은 거 만들 때도 유지를 경화시킬 수 있죠. 튀김류 만들 때 산패, 풍미, 변패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죠. 안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산화질소를 첨가한 거예요? 아닙니다. 뭐 첨가해요? 수소 첨가한 거고요. 용점, 녹는 점이 낮아지나요? 아니죠. 높아지겠죠. 녹는 점은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60번째 문제까지 해서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같이 봤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회차였어요. 따라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 꼭 실수하지 않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설을 듣다가 어려웠던 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